이제 꺼병이들은 태어난 지 2주가 되었다. 병아리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날개 부위의 깃털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이 정도 자랄 때까지 병치레 없이 건강한 꺼병이들은 아마도 다 자랄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는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엄마다 이긴 관우에게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여전히 홀로 지내며 꺼병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특히 밤이 되면 둥지 안에 들어가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 녀석은 내가 사료를 줄 때만 꺼병이들을 챙기는 듯한 행동을 하지만 전체적인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엄마로서 자격 미달이다. 특히 밤에는 외부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지는 요즘 엄마의 따뜻한 품이 절실히 필요할 때 녀석은 꺼병이들을 철저히 외면한다. 아마도 전열등이 없었다면, 그래서 저체온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다면 꺼병이들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혼자 배를 채우고 난 뒤 꺼병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관우. 만약 같은 상황이었다면 캔디는 꺼병이들에게 사료를 먹이기 위해 계속해서 신경 썼을 것이다. 관우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밤이 되면 산란장 안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잔다. 꺼병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녀석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때로는 녀석이 과연 노련한 암탉 캔디가 옆에서 가르쳤어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처음에는 초보 엄마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관우는 여러가지 면에서 엄마 닭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 과거에 캔디가 처음으로 키운 자식이 크림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엄마의 자질은 타고나는 것이지 결코 배워서 얻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맘때가 되면 나는 한 달 간격으로 나무에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벌레 중 어떤 녀석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게 되고 결국 그 나무는 고사하고 만다. 하지만 2년 전 초보 시절에는 이유 없이 말라 죽는 나무들을 보며 도대체 무슨 병으로 죽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무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조치만 취해주면 나무는 건강하게 잘 살게 된다. 구멍 뚫린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벌레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는 살충제 월액이다. 살충제를 나무 내부에 넣는 것이 나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을 알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나무는 죽고 만다. 살충제를 넣지 않고서는 벌레를 잡아낼 수 없기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뚫린 구멍에 살충제를 넣은 뒤 나무가지를 잘라 구멍을 막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구멍을 막아 놓으면 안에 있는 벌레가 살충제에 의해 죽게 되고 다른 벌레가 또다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 나무를 치료한 뒤 1년쯤 뒤에 다시 보면 나무가지로 인해 뚫린 구멍은 잘 메워진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종류의 나무의 가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나무를 뚫으려고 하는 그 녀석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아직 그 녀석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 솔직히 이 녀석이 그 녀석인지 100% 확신하진 못하지만 구멍이 있는 나무 근처에는 항상 이 녀석이 있었다. 어쩌면 고민 없이 주기적으로 다량의 살충제를 살포하면 이런 해충들을 쉽게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꿈꾸는 생태계가 살아있는 작은 숲속은 영원히 만들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이 녀석들의 소행으로 꽤 많은 수의 나무들이 죽었지만 나는 자비를 베풀어 녀석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줄 생각이다. 녀석의 몸은 농장의 닭들의 야생성을 높이기 위한 훌륭한 실습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습 교육을 통해 닭들은 앞으로 해충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며칠 전 뽕알 10개를 주문했다.
부화율이 높은 농장에 공화를 주문했으니 이번에는 꽤 많은 수의 꺼병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꺼병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농장에 꽤 많은 해충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고, 닭과 더불어 농장을 건강한 숲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우물에서 아주 오랜만에 붕어 2마리가 잡혔다. 그동안 붕어가 잡히지 않아서 더 이상 우물 안에는 붕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붕어와 더불어 메기도 1마리 잡혔다. 하지만 필요 없는 메기는 살려주고 나는 붕어만 키울 생각이다. 붕어들은 내가 키우는 연이 있는 고무통에서 앞으로 평생 살게 될 것이다. 거위들은 결국 살구 때문에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지난 몇 개월간 알을 빼앗겼던 거위들은 그동안 나에게 심하게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맛있는 과일을 유난히 좋아하는 거위들은 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사람들도 맛있는 과일을 좋아하듯 동물들도 맛있는 과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나무에 달린 채 잘 숙성된 살구들은 그 맛과 향이 끝내주며 터질 듯이 풍부한 과즙은 거위들의 이성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살구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으니 또다시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살구의 시대가 끝나가면 곧바로 복분자의 시대가 이어진다. 4년 전 복분자 한 그루를 심었던 이곳에는 뿌리 번식을 통해 수십 그루의 나무로 그 수가 증가했다. 당연히 수확할 수 있는 복분자의 수는 매년 몇 배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몇 년 전 복분자와 비슷하게 뿌리 번식을 하는 산딸기를 키운 적이 있지만 나무 줄기에 가시가 너무 많아 포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산딸기와 복분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나무에 가시가 없는 복분자를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살구를 키우는 목적이 뛰어난 맛 때문이라면 복분자는 건강 때문에 키운다. 단맛은 그다지 없고 톡 쏘는 듯한 맛이 대부분인 복분자는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인해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니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다. 매년 복분자가 잘 익은 계절이 오면 수탉들도 이곳에 와서 즐겨 먹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